반갑습니다. 위대한 기회 PM, 더 많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위대한 기회에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이에요.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보물지도, 보물지도죠. 보물지도, 그리고 꿈, 목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그리고 실행이 답이다. 팀 구축, 그리고 스폰서십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요, 보물 지도를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보물 지도를 주면서 이 보물 지도를 잘 따라가 봐. 그러면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을 거야. 라고 보물 지도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보물지도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보물지도인지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물지도를 발견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보물지도를 보고 와우, 나에게 이 보물지도를 줬다고? 그러면 나는 보물을 찾으러 갈 거야 라고 바로 떠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근데 이 보물지도를 찾아서 떠나려고 했더니 산 넘고 물 건너 길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도대체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면서 두려움을 가슴에 안고 그 보물지도를 옷장에 그냥 가만히, 그쵸? 창고에 가만히, 그냥 내 마음속에 가만히 숨겨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보물지도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보물지도를 받았다면 그 보물지도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고 연구한 후에 그 보물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답이에요. 떠나는 것이. 이 떠나는 것이 용기이고 실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서 반드시 PM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지나간 여러 과거의 시간들 중에 여러분들의 보물지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도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보물지도가 왔어요. PM이 분명히 성공하는 여러 선배들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보물지도를 찾아서 떠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나를 가로막아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나는 보물지도를 찾아서 떠날 시간이 없어. 왜냐면 난 풀타임 잡이거든. 야, 보물지도를 찾아서 떠나려면 잠시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갚아야 될 빚이 너무 많아서 보물지도를 찾아서 떠날 수 없다고. 나는 계속 지금 현재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아유, 무슨 보물지도야. 그냥 이대로 살지. 아니야, 나는 용기를 내서 보물지도를 찾으러 가겠어. 근데 가족들이, 여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집에나 있어요. 집에나 있어. 뭘 이제서 그 나이에 뭐를 한다고. 정의경 사장님, 70 넘은 나이에 무엇을 하신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모든 두려움들을 뛰어넘으셨잖아요. 그쵸? 뛰어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보물지도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꿈이에요. 꿈. 내 마음속에 꿈이 있다면 우리는 그 보물지도를 찾아서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대로 살지 뭐 하고 그냥 지금의 삶에 안주하기를 원한다면 보물지도를 그냥 잘 그냥 모셔두기만 하고 로또를 사서 로또 번호를 맞춰보지 않고 로또를 사놓기만 하고 그냥 장롱 속에 감춰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쵸?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는 상상은 하죠. 나는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나는 좀 더 돈이 많고 싶어. 나는 좀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어. 나는 가족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도 그냥 이대로 살지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간절한 꿈들, 현재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나이를 먹은 후에는 좀 더 내가 원하는 진정한 자유를 얻겠다. 좀 더 시간으로서 더 자유로운 삶을 원하겠다라는 간절한 열망과 목표를 갖고 있을 때는 우리는 보물지도를 찾아서 떠날 수 있어요. 자,
얼마만큼의 자유를 원하는가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PM을 하면서도 늘 나를 붙잡고 발목을 붙잡고 나를 자꾸 계속 주저앉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저앉히는 것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중요해요. 나는 한 달에 500만 원을 벌고 싶어.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싶어. 나는 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한 달에 2000만 원을 벌고 싶어. 여러 가지의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당장 한 달에 500만 원을 벌고 싶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쵸?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처음부터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부터 연봉이 높은 곳에 취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수습사원부터 인턴사원부터 시작해서 정규 직원이 되고, 그 다음 정규 직원에서 경력을 쌓고 실력을 쌓은 다음에 조금 높은 대리, 뭐 과장, 부장 이렇게 승진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PM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잘게 쪼개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잘게 쪼개는 것을 저는 어떻게 실천을 했냐면, 저는 PM을 처음 만났을 때 이 PM이 분명히 빅 비즈니스라는 것을 조금 알아차렸어요. 이만큼의 지금 현재 제가 달성한 만큼을 이루리라고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2019년 11월에 비즈니스 아카데미, 본사에서 주최하는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한번 가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풀타임 잡이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 PM을 하기 위해서 6시에 퇴근을 하고 나서 7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액티바이즈를 타주러 다녔어요. 그걸 얼만큼 했느냐? 한 달 10일 동안 했어요. 한 달 10일을 했는데 IMM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성을 본 거예요. 한 달 10일을 했는데 IMM이 되었다고? 그러면 나는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에는 PM 사업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오후에 일하는 사람을 새로 채용을 한 후에 제가 오전에만 일을 하고 오후 내내 한 5시간, 6시간 정도죠. 한 6시간 정도를 오전에는 그냥 잡으로 하프타임으로 있고 오후에는 PM을 전달하러 다닌 거예요. 그렇게 4개월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VP를 달성을 하면서 이제는 풀타임 잡으로 완전히 PM을 전업으로 하게 된 거죠. 시간을 잘게 쪼갠 거예요. 시간을 잘게. 처음부터 전업으로 하기에는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왜? 돈도 없고 앞으로 갚아야 될 빚도 많고 두려움도 있고, 이 PM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잘게 쪼개면서 한번 실행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목표를 잘게 쪼개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의 목표를 잘게 쪼개는 방법은, 나는 PM을 통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겠어 라고 하는데, 이 100만 원을 벌려면 내 시스템 안에 50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면은 IMM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 안에 50명의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첫 달에는 5명의 고객만 확보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내가 고객들에게 5명에게 먼저 전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매니저 정도를 달성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먹어보고 5명에게 전달하는 것. 그럼 5명에게 전달해보면 첫 달에는 1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이 1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이 목표를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달에 10만 원 정도 5명을 전달해보고, 그럼 그 다음 달에는 5명을 전달하면서 성취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는 뭐 10명에게 한번 전달해보고, 그럼 그 다음 달에는 15명의 내가 이미 전달된 고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달은 또 전달해보고, 그러면서 나와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자 파트너들을 한번 발굴해보고, 이런 것들이 목표를 잘게 쪼개고 시기간을 잘게 쪼개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꼭 이 한번 해보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우리 파트너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학교에 와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사업을 하면서 PM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것의 성장 비결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PM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가장 좋은 아이템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 건강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젊은 에너지로 건강한 삶을 살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건강이 점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 건강이라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귀한 PM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고객들이 그 욕구를 충족시키면 돼요.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지방이 좀 더 빠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나는 재정적으로 약간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PM 비즈니스에 처음에는 아예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PM 제품을 먹고 나서 저를 30년 동안 괴롭힌 두통의 문제가 한 달 이내에 사라졌던 경험을 갖고 있죠. 그리고 늘 소화가 안 돼서 토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저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달 먹고 나서 이 문제가 개선되면서 이게 어떤 제품이길래 이렇게 나의 만성적인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라는 것을 알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것이 저의 건강의 문제를 충족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제가 저와 같이 사는 가족의 건강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넘치는 지방을 감량시키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높은 고혈압, 180의 고혈압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PM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고객들이 우리에게 계속 불만을 제기할 수 있죠. 아니 이거를 먹으면 왜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요? 왜 갑자기 이렇게 좀 가렵고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이런 불만들을 아주 잘 개선시켜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스템 안에 더 많은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는 비밀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론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행이 답이다, 실행이 답이다, 실행만이 답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지금 이대로의 삶을 사는 거고 이것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더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실행이 답인 거를 알고 있으면서 내 발목을 붙잡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승자와 패자를 가르지는 아주 큰 기준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실패를 경험해요. 사람들에게 액티바이즈를 사줬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너 도대체 가만히나 살지 뭘 다 이제서야 하려고 하는 거야? 저도 역시 가족으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그럴 때 그 실패를 두려워하느냐?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는 것을 꿈을 갖고 그 실패를 두려워하느냐, 즐기느냐, 그 차이예요. 내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패자가 될 수 있고 나는 그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장애물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나는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패를 즐기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예요. 어디에서 나와요? 용기에서 나오겠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큰 답은 용기예요, 용기. 그래, 한번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해보지 뭘. 담대함, 높은 자존감. 근데 이런 담대함과 높은 자존감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번에. 수많은 실패를 극복하는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성취의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담대함이 나오고 높은 자존감을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들이 축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갖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공격을 했을 때 이것을 잘 극복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높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더 높은 자신감을 축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에게 오토십을 한 번을 했어요. 내가 첫 고객을 만났는데 야,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머나 하고 이제 쭈르륵 가라앉았어. 그런데 두 번째 고객을 만났는데 와, 그렇게 좋은 제품이야? 내가 이것을 먹으면 지방이 제거될 수 있다고? 그래, 나 그러면 오토십을 한번 먹어볼래?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오토십을 그분에게 추천할 수 있는 성취 경험이 축적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 게임을 그냥 계속 하십시오. 내가 고객을 만나는 것이 연습 게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자,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A사 다이아몬드를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A사 다이아몬드가 저에게 사인을 할 것 같아요. 저에게 사인을 하겠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사인을 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물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A사 다이아몬드가 저에게 사인을 할 것 같아요. 사인을 곧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분은 어떤 상태였느냐? A사의 다이아몬드를 충분히 담고도 충분할 만한 어마어마한 그릇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릇이라는 건 누구나 다 처음에는 종지부터 시작해요. 종지인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면서 자신도 물론 많은 공격들을 당해서 생채기가 나서 1년 동안 유튜브를 찍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실패도 하고 상처도 받지만 그런 경험들을 담대하게 축적하면서 더 큰 담대함과 더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실행이 답이고 다른 사람들의 공격과 장애물들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시스템 안에 더 많은 고객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더 많은 고객들을 구축하려면 반드시 팀이 구축되어야 돼요. 팀이 구축되지 않으면 사업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커피숍의 사례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차렸는데 여러분들의 커피숍에 1000명의 고객이 왔어요. 그 1000명의 고객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 1000명의 고객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그쵸? 네버죠, 네버. 절대로 할 수 없죠. 직원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우리 PM 사업에서 여러분들의 시스템 안에 수많은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한대의 성장 가능성이에요. 무한대의 성장 가능성.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한계가 없어야 돼요. 한계. 한계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한계. 커피숍이라면 그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성장의 한계, 고객 수의 한계가 없어야 돼요. 글로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팀 안에, 여러분들의 시스템 안에 10,000명의 고객이 구축됐다는 것은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팀이 구축되어야 돼요. 이 팀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고, 팀을 구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자신이 이미 강사가 되고 리더가 되어 있을 때 팀을 구축할 수 있어요. 팀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오토십을 또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첫 번째 아주 작은 사이즈의 연습 게임을 하면서 시작을 한 후에 나와 함께할 파트너들을 성장시키려면 내 자신이 이미 준비가 되어야 되고, 내가 직접 이 미팅을 진행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강사가 되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서 제품을 전달하는 것의 한계와 내가 10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팀을 구축하는 것의 한계와 내가 100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서 팀을 구축하는 것은 사이즈가 다르겠죠. 이 팀 구축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팀을 더 잘 구축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준비가 되고 더 많이 전달하다 보면 25명에서 30명, 내가 퍼스널로 25명에서 30명에게 전달하다 보면 그 중에 25명에서 30명 중에 한 명의 리더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공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팀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에게 몇 명에게 이 PM을 제품이든 비즈니스든 전달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팀을 구축하면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 나에게 이 제품을 전달해준 상위 매니저 그룹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내가 직접 전달하는 파트너 그룹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제품을 전달해준 사람을 여러분들이 스폰서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고, 제품을 전달해준 사람 또는 비즈니스를 전달해주신 분을 상위 매니저라고 여러분들이 명명을 하셔도 좋아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나에게 이 제품을 전달해 주신 분들 그룹을 스폰서 그룹이라고 명명을 할까, 상위 매니저 그룹이라고 명명을 할까, 제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폰서, 후원하다, 스폰서, 후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약간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스폰서라고 하면, 그래, 나를 후원해주는 사람이지. 맞습니다.
나의 파트너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후원해 주시는 분이 스폰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나에게 전달만 해주고 스폰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행여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에게 스폰서라고 명명해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이 사업은 전달해 주셨어요. 그러면 상위 매니저다라고 명명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내 파트너들은 하위 매니저냐? NO입니다. 그냥 매니저 그룹은 상위 매니저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만 내 파트너는 파트너 그룹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 스폰서가 할 일은 무엇이냐? 상위 매니저가 할 일은 무엇이냐? 저도 저에게 많은 파트너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파트너 그룹에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예요. 최고의 후원은 후원이에요. 그쵸? 최고의 후원은 후원이에요. 저도 역시 네트워크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제가 파트너들에게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제 파트너들도 제 사업 초기 때 얘기예요. 2020년 초기 때 얘기예요. 제 파트너들이 저에게 스폰서님 뭐 없어요? 뭐 액티브 후원 없어요?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내가 파트너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을 때, 내가 파트너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후원은 후원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파트너들에게 제품을 드리고 밥을 사드리고 커피를 사드리는 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파트너가 알을 깨고 나와서 이 PM 비즈니스를 잘 배워서 그 스스로도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이즈까지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후원하는 것이 최고의 후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에게 어디 갈 데 없어요? 제가 동행할게요. 소개할 분 있으면 제가 같이 가서 할게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했고, 제가 제 사무실에서 매주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계속 강의를 했어요. 왜요? 그가 성장하려면 알아야 성장하잖아요. 가르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가 하모니 모닝스쿨이잖아요. 우리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일을 배우기 위해서 연수원에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인큐베이팅 팀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사회에서 잘 자라서 성인으로 이 사회에 아주 중요한 핵심 역할들을 또는 자기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배워요? 초등학교부터 또는 어린이집부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계속 학교에 가서 배우잖아요. PM 사업도 우리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쵸? 물론 많은 경험치들을 갖고 있는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이 사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PM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회사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보상 플랜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고객들에게 이 사업을 전달시키는 법을 알아야 되고, 그쵸? 그리고 이 사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팀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쿨인 거예요. 스쿨. 저도 제 비전 팀 내에서, 비전 그룹 내에서 건강한 부자 학교라고 했어요. 제가 미팅을 하는 그 미팅의 이름을 건강한 부자 학교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왜요? 학교에서 배워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후원은 후원이다 라는 것들을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스폰서는 너무나 감사하신 분이더라고요. 저에게도 여러 명의 스폰서들이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저는 하건우 사장님을 언제 제가 처음 만났냐면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2020년 11월에 제주도에서 하모니그룹 전체 세미나가 있을 때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 딱 한 번 만났어요. 그리고 그 뒤로 만난 시점이 최근이에요. 3년 동안 하건우 사장님을 1년 후에 큰 세미나에서 한 번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제 상위 매니저님으로 하건우 대표님이 계시다는 거는 알았지만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 다음 상위 매니저님은 정나희 상위 매니저님이시고, 그 다음 제 상위 매니저님, 저에게 바로 이 PM을 전달해 주신 분은 우리 한나 매니저님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게 저에게 이 PM을 전달해서 저에게까지 PM이 전달됐다는 것이 그저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스폰서에게
그냥 저에게 PM을 전달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런 감사함이 먼저라면 우리는 스폰서에게 그냥 감사함만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스폰서에 대한 감사함을 갖는다면 그 감사함의 에너지가 우리의 파트너 그룹에게도 전달돼요. 그래서 파트너 그룹을 성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후원이고 우리가 시스템 안에 많은 고객을 넣는 것, 팀을 구축하는 것, 우리의 파트너를 성장시키는 것, 그 파트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후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멋진 완전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사모님 모닝 스쿨에서 이렇게 건강한 에너지를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이 시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